북한이 저렇게 망가진 건 이 이중구조를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이중구조 부정하고 나면 뭐만 남아요? 사회와 세속만 남아. 사회와 정치만 남아. 그러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거죠. 뭐 이걸 혹시 교회 다니시면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저는 이 이중구조에 대해서 제일 명확하게 가장 먼저 표현한 사람 누구냐? 예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가 그러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저기 그 4세기인가 5세기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보면 결국 그런 얘기거든. 세속의 권력은 게르만 정복자의 것이지만 그 위에 카톨릭 교회라는 하늘덮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이 구도가 그 후에 중세를 지배하는 천년의 설계도가 되는 거죠. 중세의 설계도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러한, 그러니까 이 하늘덮개가 존재한다. 나한테 영성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인간에게. 영성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세속의 세계 말고. 그러면 이 영혼과 영성이 나한테 깃들어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번에는. 그럼 이제 이게 나한테 깃들어 있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단독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이잖아요. 그러니까 1921년 보름 종교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때 종교회의 때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그때 그 마틴 루터가 한 말이 뭐냐면 슈텐 비르 히르가 아니에요. 고트 헬페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건 운스가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슈테 히르예요. 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 혼자 단독자. 고트 헬페 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아니에요. 르네상스도 저는 여기랑 관계가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혼과 영성이 깃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눈알과 뇌수를 가지고 진실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그게 르네상스거든. 그래서 르네상스 정신에서 진실 존중을 빼고 나면은 이건 완전히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살을 내면 진실을 내 눈알과 뇌수의 존재 이유는, 그것을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진실 존중을 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을 존경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그거 없이 내 눈알 마음대로야. 내 뇌수 마음대로야. 그건 미친놈이죠. 그건 마시가 한 거지. 그건 범죄자고 양아치고 걸레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진실 존중을 버리게 되면 양아치 걸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눈알, 자기의 뇌수, 자기의 이성을 존중할 때는 그것이 가지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즉 진실에 자기의 커리어와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한국인이 이 같은 그 이중구조, 그러니까 사회 정치의 세속과 영성 영혼의 세계 사이에 이중구조를 알고 있는 민족이었다. 옛부터. 이게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라는 말에 가장 접근한 사람이 누구냐? 의외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제 우리 국부심 혹은 국뽕 약간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아마 아실 거예요. 예, 베스터 교수죠. 네, 오드 베스터 교수, 저기 하버드 대학 교수죠. 영국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책 많이 팔렸죠. 예, 제국과 의로운 민족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뭐냐면 제가 읽기에는 동아시아 한중일 세 나라 중에 이 사회 정치와 정신 영혼의 이중 구조를 완성한 케이스는 한국뿐이다. 제 눈에는 그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세속과 영혼의 이중 구조죠. 즉 세속적인 정치 경제 위에 정신과 영혼의 카노피, 그 하늘 덮개를 만든 경우다 이거죠.
이러한 차이를 이 사람이 조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저 같은 용어를 쓰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아마 저랑 좀 세계관이나 도덕 철학이 달라서 일단 이 사람이 한국을 얼마나 독특하게 보는지 제가 잘 보는 그 단골 이슈인가 하는 그분이 번역 잠깐 한 걸 제가 한 그분 허락 안 걷고 너무 바빠서 한 1분 정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직접 보시죠. 여기에 있는 번역은 그분이 붙이셨는데 굉장히 번역이 정확해요. 이분이 굉장히 번역을 잘 붙이는 분이에요, 보면. So, for instance, why was Korea never incorporated into the Chinese Empire? Why was it always distinct? Why did it have a very clear, specific identification of being outside of the empire?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I think. 이 사람의 문제의식은 그거예요. 중국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블랙홀과 같은 흡입, 동화력을 가진 거대 제국 옆에서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안 잡아먹혔냐, 어떻게 동화되지 않았냐. 굉장히 그럼 자기의 굉장히 강렬한 정체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 정체성의 본질이 뭐냐. 그걸 이 사람은 의로운 민족, 그러니까 righteous nation이라는 데서 그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가수죠. 이제 기독교 가수죠. 소양. 그 기독교 가수로 원래 이제 시작을 한 분이고 또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 Bridge over Troubled Water, 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또는 뭐 You Raise Me Up,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건 그건 찬송가죠. 그런 거 보면 영적인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그런 식의 노래가 나올 수가 없죠. 예. 거의 괴물과 같은 노래인데 좋은 의미에서 부르는 게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책에서 잠깐 돌아가세요. 이 책에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의로운 민족인데 저 의롭다라는 게 just nation이 아니에요. 정의롭다가 아니에요. 그 원제목이 righteous예요. 근데 righteous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게 일반적인 성경 바깥에서 개념이 확립된 단어가 아니에요. 아마 계속 따져보면 righteous 전부 성경에 나오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면요. 공의예요, 공의. 그러면 기독신앙을 가진 분들은 제 말씀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고 설명할 텐데 이게 다 서양이랑 관계된 거라 저는 교회에 다니진 않지만 그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공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성경에서 또 우리가 잘 이해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뿌리 깊은 그 지중해 기독 문화가 약하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 문화가 약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공의롭다라는 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우리한테 낯설다고요. 저게 뭐냐면은 인간은 공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공의는 하나님 혹은 초월적 존재가 신이 인간에 내려주는 축복이고 자비예요. 비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저 책의 제목 자체에 함정에 숨어 있어요. Righteous people, 공의로운 민족, righteous nation, 공의로운 민족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책 제목을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돼요. 저 교수가 저거 모르고 저렇게 제목 다른 거 아니에요. 수수께끼로 제목을 다른 거예요. 뭐냐면 한국인이 공의로운 존재라는 소리가 아니라 한국인이 공의라는 관념을 가진 민족이다. 즉 신, 도리 이런 거에 관념이 강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요새 참 무슨 말할 때 제가 끄덕끄덕할 때가 있어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때 에이 그 사람 그 양아치야. 그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거든. 그 도리를 몰라. 그때 그 양아치라는 우리가 이제 뭐 좀 너무 마초스러운 표현이라서 죄송한데 그때 양아치라고 부를 때는 사람이 신의가 없고 도리를 모르고 교활하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걸 입으로만 떠들고 실제로는 자기 이속만 차리는 뭐 이런 거를 다 양아치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뒷받침하는 개념이 결국 뭐냐면은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공의 righteousness라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컨셉이라고요, 이게. 따라서 한 민족이, 한 사람이, 한 people이 그 자체로서 공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공의는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애국가 가사에도 이게 그때 고스란히 드러나죠. 여기 우리 한국인 잘났습니다. 국뽕스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이 삶에 우리가 함께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과 이 삶을 잘 가꾸어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소양 가수님과 참 맞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애국가 부르는 사람들 중에 저는 소양의 애국가를 제일 좋아하고요. 제일 싫어하는 게 윤도현의 양아치스러운 애국가를 제일 싫어합니다. 전 윤도현은 양아치스럽다고 느껴요. 뭔가 좀 컬러가 그래. 윤 가수님이 저 싫어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좀 반성 좀 할게요. 저거 들으면서 다 사람들이 표정이 좀 울먹울먹해. 이 땅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잘 살아볼게요. 결국 저 노래가 그런 거잖아요. 네. 저 애국가의 가사만큼 공의에 대한 개념을 담은 가사가 흔치 않아요. 다른 나라 애국가 중에. 뭐 심지어 프랑스 애국가는 몰려나가서 그 원수들, 계급의 적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댕강댕강 잘라서 그걸로 피치를 해놔야 우리의 아내와 딸이 강간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가사예요. 대충 프랑스 애국가 가사라는 게 살벌합니다. 뭐 그거랑은 격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저 공의의 개념을 아는 민족이다라고 저는 베스타 교수가 말한 그것에 그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애국가 가사에는 셀프 인증 공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가장 커다란 죄가 뭐예요? 바리새 근성이지. 그게 셀프 인증 공의거든. 내가 공의로운 존재로다. 내가 규정하는 바가 공의로다. 이거잖아. 그게 바리새거든. 실존적 조건 앞에 겸손함이 하나도 없는 거. 수령님이 공의로다. 똑같은 거죠. 때의 근성이죠. 때가 몰려나갈 때 그렇게 얘기하죠. 애국가에 제가 참 좋아하는 거가 가사에 그 셀프 인증 공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우리가 정의로운 민족이고 우리가 잘난 민족이어서 우리가 나가서 투쟁을 해야 되고 계급의 적들을 부셔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그냥 감사한 마음이고 삶에 대한 긍정이고 그런 거죠. 이건 좀 좋은 노래입니다. 참. 네. 자, 이제 여기서 왜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못 이기냐는 얘기인데 중국은 이 정치 경제와 정신 영혼의 이중 구조, 다시 말하자면 세속과 영혼 사이의 이중 구조를 이 위대한 긴장, 이 위대한 컨트라스트에 도달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이제 3,500년 전의 문자잖아요. 여기서부터 한자 나온 거 아닙니까? 3,500년 전의 고대 제국에 사람 목 잘라서 제사 지내던 그 으스스한 멘탈이 사실상 고스란히 유지되면서 무지막지한 말하자면 세속 권력, 세속 부의 절대화로 그냥 이어져 버린 거예요. 뭐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실존적 차원에서 제가 이재용 회장과 꿀릴 거 하나도 없다. 이재용 회장은 뭐 맨몸뚱이로 세상에 나서 맨몸뚱이로 세상에서 숨지는 거가 나랑 뭐가 다를 거냐. 뭐 윤석열 대통령? 꿀릴 거 하나도 없지. 뭐 인생의 어떤 특정 이슈에 관해서 세상의 어떤 특정한 측면에 관해서 오히려 내 고민이 훨씬 더 깊을 걸, 내가 훨씬 더 성숙해 있을 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개인, 그 실존적, 본원적인 자유로움과 존엄성 그리고 그것을 인식할 때 나오는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나오는 자존감, 셀프 이스팀 이런 거죠. 이런 문화에 중국이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그런 거 만든 적이 없으니까. 뭐 일본 다르나요? 일본도 이거 없어요.
정신 영혼의 하늘 덮개, 세속과 영성의 이중 구조를 만들려면 축시대 종교, 제가 Age of Axis,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헬레니즘이나 뭐 그래도 그것도 안 되면 그 맨 좀 오락가락한 막내가 그래도 종교화된 성리학이나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서기 700년에 한반도와 인연을 끊으면서 신토를 만들었죠. 이건 하늘로 만들어진 덮개가 아니라 고대 신화로 만들어진 가짜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어떻게 인류 보편성에 도달할 거면 저기서 어떻게 실존 개인에 도달할 거냐고. 신토 신앙 체계에서 우리가 신앙과 영성과 그 영혼의 소중 그런 개념, 아까 말한 신, 초월자가 내려주는 공의, 이런 개념의 소중함은 거기서 인류 보편에 도달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실존적 존엄성과 자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문화적으로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다고요, 저게. 그럼 한국인은 뭐냐? 이거 거의 뭐 한 1500년 전에 여기 도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알렉산더 그리스 정복군들이, 아프간까지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인도에 조금 발 들여놨다가 인더스 강변에 발 빼버린다고. 그리고 오히려 아프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까지 쫙 뻗어간다고요. 카자흐스탄 남쪽에 그 살기 좋은 곳이랑 우즈베키스탄 살기 좋은 곳, 투르크메니스탄 살기 좋은 곳, 이렇게 해서 말 기르면서 도시국가 만들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철학적이니까 불교가 참 좋거든. 그래서 불교랑 결합을 해요. 그래서 간다라 불교, 캔더하, 지금 아프간에. 아프간 캔더하가 간다라예요. 거기서 그리스 불교가 완성이 되고, 그게 대승과 화엄이죠. 그 화엄 사상은 특히 그게 중앙아시아로 전파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집대성되죠. 중앙아시아 예를 들면 저기 신강, 위구르, 거기 그 한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에 있는 그 실크로드 한중간 코탄 같은 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안으로 들어오고 신라승들이 거기 가서 배워와서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 안에는 이미 헬레니즘과 불교의 아주 그 정수가 모인 그 혼합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털을 닦았다고 1500년 전에. 근데 이제 불교가 너무 이제 그 사회정치적 세력으로 강화되니까 이제 그 14세기, 13세기에 이제 성리학으로 엎어버리죠. 이게 종교화된 유교거든. 그걸로 덧칠을 해서 엎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가 또 썩어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한 19세기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때는 엎었다고요. 불교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정치적 기관으로 변질하니까 방향을 틀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당시 14세기 원명 교체기와도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잔인하게 그럼 우리가 불상 때려 부셨냐, 사찰에 불 질렀냐,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오히려 개인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교 신앙을 가졌죠. 뭐 이성계만 해도 스님들하고 무지하게 가까웠고 노상 그 절간에서 같이 지내고 그랬죠. 일종의 공생구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종교화된 성리학은 우리가 이제 종묘 제례에서도 이제 보이지만 아주 정갈한 그런 종교성으로 그 나름으로는 저는 사실 종교화된 성리학을 축종교에는 잘 안 넣는데 뭐 야스퍼스는 넣어줬으니까 뭐 좀 저도 뭐 크게 반대하라고 넣어요.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개인의 지식인에 한정돼서 그 지식인의 정신적 독립성을 뜻했다는 점에서는 축종교에 들어갈 만한데 좀 나머지 좀 문제가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아까 그 베스타 교수의 책 제국과 의로운 민족, 이 제목이 이게 영어로 보면은 이게 그 말의 함정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Empire, Empire 알겠지? Righteous people,
잠깐만. 어떻게 people, righteous nation, 어떻게 nation이 righteous 할 수 있어? 그러면 자기 정당성의 확신에 가득한 self-righteous nation, 뭐 나치, 뭐 사나워졌을 때 나폴레옹 때 프랑스, 뭐 소련, self-righteous nation을 얘기하는 거야? 아닌데? 좋은 뜻에서 얘기한 건데? 그러면 그때 righteous, 공의로운 민족이라는 건 뜻이 뭐겠어? 아, 민족 자체가 공의롭다는 게 아니라 공의라는 개념을 아는 민족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스스한 고대 제국 중국 옆에서 살아온 공의의 개념을 아는 민족. 그 공의의 개념으로 중국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낸 민족.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민족.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정치, 사회, 경제, 세속에 함몰된 변형된 고대 제국이거든요. 은상 때랑은 다르니까 변형된 고대 제국 옆에서 바로 옆에서 정신과 영혼의 영성을 지키며 살아온 민족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게임 할 뜻이 없으면 오늘 당장 대한민국 폐업하고 중국 일부 되거나 일본의 일부가 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이 게임으로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된 거예요. 이 게임 포기하니까 저기 북한 돼버리잖아요. 이 게임이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한국인의 한국인다움을 결정하는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게임을 하는 한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궁극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특히 21세기에 이런 게임을 자기 실존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팔자 사나운 공간에서 살고 있는 팔자 사나운 유일한 민족이 저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